예,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분석해드리기 위해서 네 분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양수 전 청와대 행정관, 박지훈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재명 시장 얘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주 저는 아이디어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가 성남시에 사는 청년들, 물론 3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만 분기별로 25만 원, 그러니까 1년 따지면 100만 원씩 주는 제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예? 광고에서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제도를 내놨다고 하죠. 그죠? 네. 예. 뭐 청년 배당자라고 합니다. 예. 뭐 이제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이 이름을 붙인 건데요. 예. 본인은 이제 뭐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청년 펀드보다도 더 훌륭한 제도다. 그래서 19세부터 24세까지 예. 만 3년 이상 거주한 청년한테 묻지도 따지도 않고 연 100만 원을 준다는 건데, 그럼 25세는 어떡하죠? 예,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예. 사실 그 성남시가 지금 100% 재정 자립도가 되어 있는 시가 아닙니다. 아하. 국비를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선심성, 포퓰리즘성 예산을 마구 집행한다면 성남시 재정에 더 중요한 곳, 더 소외된 곳, 더 어려운 곳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어려운 청년들, 구직을 열심히 희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일자리를 못 잡은 청년들, 예. 이런 청년들한테 선별적으로 먼저 우선 지원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좀 받고 싶긴 예. 한데 뭐 저한테 돌아오는 여지가 근데 없을 걸로 연세가 조금, 연식이 많이 조금 되기 때문에 되셨어요. 여지가 예.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예.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거는 노인이나 장애인, 뭐 이런 사람들, 약자에 대해서 이제 배분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무차별적으로 19세에서 24세까지. 왜 또 24세냐 물어보니까 예산 자체가 113억 그 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24세까지만 끄는 건데, 사실은 지금 이영수 형님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라면 차라리 나이를 더 늘리더라도 뭐 구직을 하는 불우한 청년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달아놓는 게 포퓰리즘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무차별적으로 나이만 되면 돈을 다 받아간다. 이거는 문제 여지가 사실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이게 복지부가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사회보장 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자체장이, 즉 성남시장이 예. 새로운 그런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과 먼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를 들어 복지부 장관이 이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회보장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해가지고 결국 의결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한번 나왔던 성남시에서 이제 그 공공산후조리원 무상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지금 현재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 그 위원회가 심의 중인데요. 예. 제 생각에는 이게 위원회를 통과해서 예. 뭐 이게 그 새로 이제 신설할 수 예. 있으리라고 크게 기대를 안 하면서 아하. 혹시 이슈를 한번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그 산후조리원 그 무료로 해주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많은 재원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라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 청년들한테 돈 주는 게 좀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트윗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내가 빨갱이면 박 대통령은 빨갱이 할매다. 이게 저는 빨갱이 얘기하는 게 좀 뭐한데, 어쨌든 이게 무슨 뜻인지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말씀하세요. 가위바위보 하십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금, 노인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예. 그게 이제 연 250만 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나는 연 100만 원 청년한테 주는데 내가 만약 빨갱이라 그러면 250이나 주는 어떤 그쪽은 빨갱이보다 더 높은 빨갱이다. 이런 의미에서 글을 쓴 건데, 이건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청년이 약자일 수도 있지만 노인은 확실히 약자입니다. 노인은 약자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많이 줄라 그러고 노인한테 기초연금에 노령연금 많이 주는 거는 당연한 건데, 청년은 잠재적인 약자일 수는 있지만 잠재적으로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막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재명 시장의 주장이 제일 맞다고 해야 될지는 사실은 조금 의문입니다. 얼마 전에 그 서울 성동구에서도 이제 구직을 희망하는,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40만 원의 어떤 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다가 보건복지부가 수용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는 거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기초연금 같은 것도 예.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실현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예. 사실 국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예.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들이 어떤 틈새 시장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재명 시장이 이제 본인이 대통령하고 같은 레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대통령을 이렇게 빨갱이 할매다까지 이제 본이라고 견줘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자체에 걸맞는 지자체의 어떤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할 수 있는 그래서 민심을 잘 파고들고 정말 어려운 곳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빨갱이 얘기는 좀 이제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느 쪽에서든 간에. 근데요, 박 팀장님. 이재명 시장이 폭행을 당했다고 그래요. 네. 공무원한테. 그 3일날 12시 한 40분경에 예. 이제 성남시 그 초등학교에서 동별 체육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와서 이제 그 점심 시간이고 하니까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54세 된 7급 공무원이 다가와가지고 예. 다짜고짜 멱살을 잡고 흔들고 목을 움켜쥐고 그래서 그 진단이 2주가 났는데 그날 당일날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그 피의자는. 예. 그래서 이제 그 경기도 분당경찰서 그 형사 1팀에서 예. 사건을 해가지고 불구속 입건하고 기가 조치를 했는데 예. 뭐 이재명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황당한 당황스러운 그런 폭행 피해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승진의 누락이 된 불만을 가졌다.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더 큰 불이익이 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뭐 승진에서 누락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가서 폭력적으로 그건 행동하는 안 것은 되죠.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항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데 성남시장도 뭐라고 이제 또 트윗에 올렸냐면 정신적으로 원래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좀 거론하면서 인격권을 좀 침해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 뒤에 엄벌에 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 다 쌍방 간에 조금 더 냉정함을 찾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